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PR이 나오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런 되는 게 거죠. 진짜 꿀팁이거든요. 예. 밸류에이션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이익이 들어, 좀 나오는데. 이익이 네. 나오고 네. 작년 대비는 이제 YOY 성장이 나오고 네. 그런데 어떤 핫한 섹터에 껴있는 업체 네. 근데 이익이라고 하면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좋아지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업체들이 좀 네. 주가가 되게 잘 갔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진짜 전문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주식진 고수열전의 최성환입니다. 박사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의 조정현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과학을 되게 싫어했었어가지고 아, 싫어하셨어요? 경영대로 갔었던 원래 여기는 공대를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대가 많긴 하죠. 근데 이제 아니요. 보통 산업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공대 분들이 되게 네. 좀 빠삭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네.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경영대에서도 저희 학교나 이제 미국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회계랑 금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아, 다른 학과들은 뭐 되게 많아요. 뭐 창업도 있고 네.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다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나왔을 때 좀 떴던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그래서 이제 코딩 쪽 많이 공부를 하는 것들이었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학기 때는 배우긴 했는데 네. 조금 아쉬움이 남죠. 네. 이제 요즘 친구들한테는 다 필수 과정이기도 하고 엑셀 말고도 코딩으로 좀 데이터를 좀 가공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제 회계학이랑 이제 네. 금융 전공했습니다. 그때 좀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은 뭐 퀀티 애널리스트나 뭐 이쪽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은 별로 생각이 없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좀 잘 몰랐었어가지고 네. 근데 숫자보다는 저는 이제 뭐 그냥 산업 공부하고 이런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미국에 계속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으로 컴백한 계기 그리고 왜 한라증권에 입사하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인턴 경험이 좀 많았어서 향수랄까요? 뭔가 한국으로 좀 빨리 돌아와서 좀 정착을 고향, 하고 네. 미국에서 좀- 그러면 얼마나 생활하셨던 건데요? 한 7년에서 8년 정도 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갔었고 사실 선배들 같은 경우도 많이 돌아오시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인 이거 결혼하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네, 한국이 좀 좋아서 네. 한국으로 취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증권에서 애널리스트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네. 작년도에 이제 이닛을 해서 네. 이름을 달고 이제 리포트를 쓰고 이제 실질적으로 세미나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시작을 하셨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부서에서 좀 RA 생활을 하시다가 스몰캡 섹터로 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스몰캡, 하나증권 올 때는 이제 스몰캡으로 왔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좀 어려웠었어요. 뭐 섹터도 아니고 뭔가 섹터 부분도 없고 네. 종목들은 되게 많고 코스닥 종목들이 사실 흔하지는 않잖아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종목이랑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뭐 좀 다양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좀 재밌게 하면서 스몰캡 애널리스트로 좀 이닛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스몰 회사 관계자들 분들 도움이실 것 같은데. 뭐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좀 팀이 되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지난주에 이제 강하나 연구원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봤을 때는 요즘에 MZ들이 한 2년, 3년 일을 하면 좀 많이들 퇴사 질려한다. 네, 그런 네.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딱 3년, 4년 차에 이제 진입하셨는데 네네. 약간 좀 어떤 느낌이신지 이직 궁금하거든요. 생각. 아니요, 아직은. 그런가요? 네. 좀 더 이제 경험해보고. 네. 특히 뭐, 셀사이드가 조금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뭐, 네. 이게 제가 운용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리서치를 좀 더 배우고 싶어서 하고. 네. 그런 세미나도 이제 막 다니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는 좀 셀사이드가 좀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마무리 멘트로 그 노벨상 수상자가 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거목들 사이에서 크다 보니까 자기도 노벨상 탔는지 몰랐다고. 네. 그런데 지금 하나증권의 스몰캡 섹터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들 너무 출중하셔가지고 네네. 우리 조정현 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애널리스트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봤었을 때
갭 상승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보고서를 썼을 때 얼마나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갭 상승이 많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순위를 저희가 평가를 해봤더니 2023년도 전체 애널리스트 가운데에서 최재호 연구원이, 하나증권의 최재호 연구원이 이제 4.95%로 1등을 하셨고, 그리고 김규상 연구원, 그리고 김두현 팀장, 그리고 조정현 연구원이 모두 이제 1, 2부터 4위까지를 랭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위에 이제 KB증권의 임상국 연구원이 한 분 계신데, 임상국 연구원을 빼고 나면 뭐 탑5에 이제 하나증권 연구원들이 모두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정현 연구원이 왜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만족스럽게 일을 하시고 그러시는지 제가 이제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저희 팀이 예전부터 좀 쌓아왔던 업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너무 겸손하다. 저희가 이제 또 리포트 같은 경우도 네. 뭐 시장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을 적시에 좀 잘 작성을 했던 게 아닐까 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질문할 것들이 많이 네.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하우스에서는 종목을 피킹하는지, 네네.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번 주에는 이 보고서를 쓰는 게 괜찮겠다. 네네. 그러면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탐방이라든지 뭐 컨퍼런스 콜을 잡아놓고 해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그 기간을 어떻게 좀 줄이느냐가 상당히 이제 관건이었었는데, 네.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보고서를 쓰다가 벌써 주가가 많이 올라버리고, 네네.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센터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시장이 좀 빨라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 전에 뭐 주가가 당연히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올랐다고 해서 이쪽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 오르더라도 뭐 바로 그 종목을 그냥 공부를 해놓고 다음에 좀 또 기회가 올 때 뭐 네. 미리 써놓거나 좀 많이 깔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던 게 이제 어떤 종목군, 이제 제가 이제 코스닥 그 스몰캡 먼저 왔을 때 네.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네. 너무 이제 종목이 많으니까. 네, 종목 풀을 이제 넓히다 보면은 네. 이 섹터 안에서는 이런 업체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나 이런 섹터 뭐 약간 주도 섹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이제 완전 바텀업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시장에서 그런 핫한 종목들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오히려 소외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작성해 있는 것도 오히려 네. 그 업체나 그런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도 좀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좀 소외된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직 성장하지 않은 네. 보석을 발굴하는 느낌이시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보고서가 이제 좀 너무 적시에 이렇게 네. 쓰다 보니까 그 좀 공부할 양이 좀 많지 않다. 그쵸. 라는 이야기가 좀 네.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 보고서 이제 그 회사를 소개해주는 자료로는 네. 좋긴 한데,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하면 좀 투자자들은 보고서를 보고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 보고서가 네. 가장 좋고요. 네. 사업 보고서에 뭐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재무제표를 이제 저는 이제 10년치를 그려봐서 네. 뭐 달라진 점들, 여기서 왜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는지, 여기서 왜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기업 담당자가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가장 좀 설명이 잘 되는 거는 뭐 주가겠죠, 당연히. 네. 이제 주가 차트를 봐보고 뭐 올랐던 점, 또 빠졌던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냥 히스토리를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제 회사에다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네네. 뭔가 정보를 얻기가 네.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많이들 들어보면은 전화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개인들도 잘 대응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대기업도 그렇고 뭐 주주인데요 하면은 네. 다 좀 받아주시는 것 같고. 네. 소액 주주도 그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나요? 오히려 조금 이제 코스닥 업체들 중에서는 또 IR을 좀 안 하는 업체들은 뭐 저희도 접근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잘 응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네. 이 하나증권 보고서들이 다 이제 좀 적시에 발간이 되고 뭐 좋은 종목들을 피킹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네.
왜 이제 보면 하나증권 리포트들이 이제 투자 의견이라든지 이제 목표 주가 같은 네. 부분이 다 생략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도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거나 뭐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종목들은 네. TP를 달고 작성을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워낙 좀 스팟성으로 하는 종목들도 되게 많고 실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세미나나 뭐 세미나를 다닐 때 당연히 리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난레이티드로 이제 투자 의견 없이 작성을 했고요. 네. 그런 좀 제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네. 리포트들이 좀 너무 많던데요. 네. 투자자들이 뭐 그걸 이제 네. 제가 좀 궁금한 점은 그래도 보고서를 썼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이기 네.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쁘다고 쓰는 보고서는 실제로는 뭐 그 기존에 이제 커버를 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뭐 커버리지 제외라든지 뭐 셀이라든지 이런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네. 거지만 우리가 난레이트라고 그 스몰캡에서 이렇게 발간하는 보고서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질만 하니까 이제 시장에다가 소개시켜주는 그런 네, 컨셉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거겠죠. 맞습니다. 오히려 네. 뭐 항상 이제 제가 뭐 3년 정도 됐지만 네. 새로운 섹터들이 되게 많이 요즘 나오잖아요. 생기죠. 네, 네. 그런 섹터들은 사실상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고 네. 하지만 뭐 저희는 예를 들어 이제 21년도에 메타버스, 네. 그다음 작년에 이제 의료 AI, 네. 뭐 로봇 이런 업체들도 사실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소개적인 자료로는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난해 보면은 또 올해죠. 제주 반도체 그리고 백광산업, 이녹스 같은 기업들을 시장에서 바닥에서 발굴하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그건 탑다운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들 이런 종목들은 좀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PR이 나오는데 네.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런 되는 게 거죠. 진짜 꿀팁이거든요. 네, 그 말씀 잘해주시죠. 네, 네. 밸류에이션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익이 예를 들어, 좀 나오는데 이익이 네, 나오고 네. 작년 대비는 이제 YOY 성장이 나오고 네. 그런데 어떤 핫한 섹터에 뭐 껴있는 업체들 네. 근데 이익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좋아지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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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업체들이 좀 네. 주가가 되게 잘 갔었던 것 네. 같아요. 그게 하나가 네. 제주 반도체, 네. 그다음 뭐 SPG 이런 네. 업체들이 좀 잘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네네. 많이 발굴하시는 편이신가 맞습니다. 보죠. 좀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기관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네. 때 그냥 부담 없이 조금 살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네. 그런 느낌의 종목들인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특히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저는 또 해외 자료들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해외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그때 네. 나왔던 것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삼성전자나 뭐 퀄컴, 미디어텍 이런 업체들이 나왔고 그 안에 이제 밸류체인에 누가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 뭐 국내 업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국내에서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흐름에 좀 낄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좋았는데 네. 거기에 또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인 거라고 좀 판단이 돼서 네.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좀 잘 갔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시죠. 뭐 이익이 나면서 거기다 또 주가까지 또 바닥에 있고 그러면 네. 정말 보고서 쓰기 좋은 적합한 회사가 되는 거죠. 네. 네. 운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주 반도체나 이런 상당히 업체들은. 겸손하시네요.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찐 고수의 선택에서 우리 조정현 연구원의 또 투자 아이디어와 네. 그리고 종목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